연방준비제도가 주로 참고하는 물가지표 PCE 지수가 오늘 발표된 가운데 소비자들의 지출 증가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나 침체 우려를 더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 중앙은행 수장들은 저금리와 저물가 시대가 막을 내렸다고 진단하고 코로나19 이전으로는 돌아가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권 의회 입법을 위해 상원의 필리버스터 조항 예외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하위 변이인 BA.4, BA.5가 미국에서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원숭이 두창이 확산세를 보이면서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긴급 상황실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주로 참고하는 물가지표 PCE 지수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상승세가 다소 꺾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소비자들의 지출 증가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나 침체 우려를 더했습니다. 상무부는 오늘 지난달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규모가 전월 대비 0.2% 증가에 그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한 0.4%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가계의 소비 여력이 떨어지고 고인플레가 계속돼 가계 소비 증가세가 눈에 띄게 약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4월 개인 소비 지출은 수정치로 0.6%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PCE는 소비자 지출을 말하지만 가계 단위 위주 통계로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합니다. 5월의 0.2% 증가는 액수로는 327억 달러에 달합니다. 소비의 바탕이 되는 개인 소득은 5월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 지출 증가율이 소득 증가보다 낮아 개인 저축률이 전체 소득의 5.4%로 최저치였던 전월 수준에서 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개인 저축 총액은 1조 1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정부 지원금이 쏟아질 때 저축 총액은 2조 달러였고 소득 대비 34%나 기록했습니다. PCE를 대상으로 구하는 PCE 물가지수는 연준이 소비자 물가지수 못지않게 인플레 지표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5월의 월간 PCE 물가지수 상승치는 0.6%로 전월의 0.2%보다 컸지만 12개월 누적치는 6.3%로 전월과 같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 중앙은행 수장들은 저금리와 저물가 시대가 막을 내렸다고 진단하고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가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CNBC 등에 따르면 어제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 중앙은행 연례정책 포럼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크리스틴 리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 앤드루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가 패널로 연설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부분의 선진국들 사이에서 10년 넘게 초저물가를 촉발시켰던 많은 요인들을 역전시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리가르드 총재는 거대한 지정학적 충격과 코로나19 대유행의 결과는 우리가 활동하는 상황과 환경을 바꿀 것이라며 저물가 환경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파월 의장도 저물가 환경이 이젠 사라진 것 같다라며 우리는 통화정책에 대해 매우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야 하고 이런 환경에서 인플레이션을 예측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급격한 물가 상승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성장이 긍정적으로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계와 기업 재정이 탄탄한 데다 미국 경제 전반이 긴축된 통화 정책을 견뎌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라며 경기 후퇴를 촉발하지 않고 금리를 올리는 것이 목표이며 우리는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가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학자들 중 3분의 1은 향후 2년 내 미국의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21%는 제로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봤습니다. 나머지는 연준의 기속적인 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팬데믹 이후 2년간 고공행진하던 미국의 주택시장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에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준환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동안 도시든 교회든 상태가 좋든 나쁘든 매수 대기자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매도인은 원하는 가격을 다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한때 뜨거웠던 텍사스주 오스틴과 같은 곳에서도 매수 문의가 끊기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주택시장 열기를 식힌 주범은 모기지 금리입니다. 국책 모기지 업체 프레디 맥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올해 1월 초 3.22%에서 최근 5.81%로 거의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로 인해 평균적인 주택 매수자들은 종전보다 매달 600달러의 이자를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금리뿐 아니라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점도 추가 매수세가 약화된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진로우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미국의 집값은 40% 급등, 대다수 미국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매수자 대부분이 어마어마한 대출을 끼고 사야 하는 주택의 경우 금리에 특히 더 민감하다며 지금처럼 집값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을 때 주택의 금리 민감성이 더욱더 두드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너무 높은 집값과 더욱 커진 대출 부담이 맞물린 영향으로 수요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 조사 결과 5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541만 건으로 전월보다 3.4%, 전년 동월보다 8.6% 각각 줄었습니다. 집값은 아직도 사상 최고가를 매달 경신하며 꺾일 조짐을 보이지 않지만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데는 통상 여러 달이 걸린다는 분석입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답하는 미국인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 상승 등 경제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AP통신과 NORC 공공문제연구센터의 새로운 공동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85%가 미국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답했고 79%는 경제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하도록 유권자들을 독려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합니다. 휘발유와 식품 가격을 치솟게 한 높은 물가 상승이 3.6%라는 건전한 실업률 수치를 제치고 미국인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초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원들 사이에서도 67%가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39%만이 바이든의 리더십에 전반적으로 찬성했을 뿐 60%는 반대했습니다. 지지율은 지난달 대통령 임기 중 최저치로 떨어졌고 이후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문제에 대해 69%가 바이든 대통령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답해 더욱 타격이 컸습니다. 민주당원들 사이에서도 43%가 바이든의 경제 문제 처리에 반대했습니다. 미국의 상황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14%에 불과했고 4월에 29%, 5월에 21%에 비해서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민의 불만은 초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의 92%와 민주당의 78%는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는데 민주당원의 비율은 지난달 66%에서 크게 높아졌습니다. 바이든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해서는 53%가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총기 정책 처리에는 36%만이 찬성한다고 답했고 62%는 반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권 의회 입법을 위해 상원의 필리버스터 조항 예외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연방 대법원이 로데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결정을 내린 이후 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묻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로데웨이드를 성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렇게 하는 방법은 의회가 투표를 하는 것이고 만약 필리버스터가 방해된다면 우리는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단순한 낙태의 권리가 아닌 사생활에 관한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무제한 토론을 통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합법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60명 이상의 지지를 얻어내야 합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초 투표권 관련 입법에 대해 필리버스터 예외 적용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당내 중도파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습니다. CNN은 이같이 정치 환경을 이유로 필리버스터 규정 예외 적용을 위한 최적의 시점은 내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필리버스터의 부정적인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도록 올 11월 중간선거에서 상원 2석을 더 얻고 하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선거 추세를 고려할 때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하위 변이인 BA.4, BA.5가 미국에서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준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DC의 자료에 따르면 BA.4와 BA.5는 지난 19일에서 25일 미국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의 각각 15.7%, 36.6%를 차지했습니다. 두 변이를 합하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게 됩니다.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재확산을 주도하는 BA.4와 BA.5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 발견된 지 6개월도 채 안 돼 기존 BA.2와 BA.2.12.1을 추월해 우세종이 된 것입니다. BA.4와 BA.5는 자연 감염이나 백신으로 생긴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미크론 유행 때 형성된 자연 면역, 백신 접종으로 인한 면역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기 때문에 돌파 감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주 동안 코로나19로 입원하는 환자가 하루 평균 3만 1,000명 이상으로 집계됐으며 사망자는 하루 평균 400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시에 웰렌스키 CDC 소장은 사망자는 일반적으로 노약자 또는 만성질환자나 백신 미접종자라며 하지만 하루 사망자가 250명 정도라고 해도 여전히 너무 많은 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보건당국과 주 정부가 일상회복에 치중한 나머지 위험 요소를 간과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지역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철회했고 미국 입국자들에 대한 항공기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 요건도 폐지된 상황입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제약사 화이자가 연방정부와의 백신 추가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화이자는 어제 연방정부와 32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가 독일 바이오 업체인 바이오엔텍과 공동 개발한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백신 1억 500만 도즈가 공급 대상입니다. 이 백신은 이르면 올 여름부터 투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연방정부는 이 백신 1억 9,500만 도즈를 추가 구매할 수 있는 옵션도 확보했습니다. 이 옵션을 발동하면 공급 물량은 3억 도즈로 늘어나게 됩니다. 미국 인구의 약 90%의 투여가 가능한 양입니다. 알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바이러스가 진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새 계약으로 미국인들에게 현재와 미래의 변종에 맞설 수 있는 방어력을 제공하는 백신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FDA 자문기구는 지난 28일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해 개발된 백신의 부스터샷 접종을 FDA에 권고했습니다. 다음 달 초중 FDA가 오미크론 대응 백신의 부스터샷 접종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원숭이 두창이 확산세를 보이면서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긴급 상황실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CDC는 원숭이 두창 대응을 위한 운영 지원을 늘리기 위해 긴급 상황실을 가동하고 원숭이 두창에 대응할 인력과 자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CDC 직원 300여 명이 지역 연방의료 인력과 협력하며 원숭이 두창에 대응 중에 있습니다. 스코폴리 CDC 대변인은 긴급 상황실 가동은 CDC 직원들이 원숭이 두창 발발에 대응하는 작업을 더 보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원숭이 두창 확진자를 보고하고 조사하기 위해 CDC와 연락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까지 총 29개 주에서 원숭이 두창 확진자 351명이 CDC에 보고된 상태입니다. 주별로 보면 캘리포니아주가 80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주가 72명, 일리노이주 46명 순입니다. 다른 주에서는 대체로 10명 이내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8월까지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세계보건기구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WHO는 원숭이 두창의 국제적 확산을 현 시점에서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WHO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질병과 관련해 발령하는 최고 수준의 경보단계입니다. 현재는 2020년 1월 말에 발령된 코로나19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과 미주 한국국악진흥회가 공동 주최한 세계 한국국악경연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세계 한국국악경연대회는 뉴욕과 뉴저지는 물론 미 전역에서 국악과 전통무용 등 한국의 전통예술을 배우는 학생들의 경연대회로 올해는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고등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 최고상인 국무총리상은 중고등부에서 부채춤으로 참가한 오미나회 8명에게 돌아갔으며 차점자에게 주어지는 문화체육부 장관상은 삼고물을 선보인 대학 일반부 100애실리회 10명이 차지했습니다. 이어 부문별 대상은 시니어부는 강성현류 태평무로 출전한 여운숙 씨가, 유초등부는 모든북을 공연한 김유한, 김유빈 어린이에게 돌아갔으며 중고등부는 나진영, 대학 일반부 윤도형외 15인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한편 미주 한국국악진흥회는
어제 한국의 전주대사습 놀이보존회와 국악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앞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미주한국 국악진흥회는 이화선 회장과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송재영 이사장, 양 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했으며 정병화 뉴욕 총영사가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미국의 블록체인 기술 기업에서 1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훔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블록체인 포렌식 기업인 엘립틱 엔터프라이즈는 지난주 블록체인 기술 기업 하모니에서 1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훔친 조직이 라자루스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모니는 P2P 사이트 등 비전통 금융 서비스에 사용되는 블록체인 상품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해커들은 훔친 1억 달러의 41%를 거래 추적을 숨기는 데 사용되는 서비스인 토네이도 캐시 믹서로 보내 거래 추적을 어렵게 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항공편 입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코로나19 방역 규제 조치를 적어도 9월 말까지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백신 접종 완료 사실을 증명 제시하는 입국 절차를 계속 따라야 합니다. 또 캐나다 국적자 중 백신 미접종자는 사전에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14일간 격리해야 합니다. 외국인 입국자는 캐나다 정부의 전용 앱에 백신 접종 정보를 미리 입력해야 합니다. 캐나다 보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우리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음 단계의 조치로 진입하고 있지만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18개월 아이가 폭염 속에 차량 뒷좌석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죄책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8일 아침 아버지의 실수로 폭염 속에 3시간 동안 홀로 차 안에 방치됐던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아이의 아버지도 자신의 집 뒤편에 있는 숲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아버지가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뉴욕시 공원재단,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오는 7월 10일 오후 7시 센트럴파크 내 야외 메인 공연장 서머스테이지에서 코리아 가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처음 개최된 후 3회째 열리는 코리아 가요제에서는 K-팝 걸그룹 브레이브걸스, 보이그룹 골든차일드, 솔로 아티스트 알렉사가 참여해 각양각색의 K-팝 무대로 뉴욕의 여름을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코리아 가요제는 선착순 무료 입장 형식의 야외 공연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지만 저녁부터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2도, 섭씨 33도, 밤 최저 기온은 76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